자, 2번에 보시면 철결핍성 빈혈 환자예요. 자, 우리가 빈혈에는 종류가 네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럼 빈혈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다면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빈혈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있죠. 자, 철결핍성 빈혈은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출혈,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기는 빈혈이 뭐다? 철결핍성 빈혈이라 그랬어요. 그럼 철결핍성 빈혈은 철이 부족한 거니까 이 환자에게 엽산을 주어서 빈혈을 막는다? OX 틀렸어요. 왜? 철이 부족한 거니까 철을 줘야지. 엽산을 주는 거는 엽산 결핍성 빈혈일 때 엽산을 주는 거고, 그럼 철 결핍성 빈혈은 철분을 투여해야 되는데 철분을 줄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냐 그랬을 때 철분약을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저섬유소 시기가 아니라 변비를 막으려면 고섬유질이 좋겠죠. 그 다음 2번 과일이나 이런 거는 변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래서 변비 예방을 하려면 생과일 섭취하는 게 좋겠죠. 않는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철분약이 체내에 흡수가 잘 되려면 뭐와 함께 먹어주라고 돼 있다? 오렌지 주스. 그럼 오렌지 주스라는 말은 비타민 C. 그래서 3번도 땡 틀렸네. 비타민 B가 아니라 C와 함께 복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철분약은 무엇을 써서 먹냐면 안 그러면 치아의 색깔이 액체로 된 철분 제제를 복용하면 치아가 검게 변해. 그래서 5번에 보면 액체 제제는 빨대를 사용해서 복용한다. 정답 5번이네요. 5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철분약을 복용하면 환자한테 이 말을 안 하면 화들짝 놀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철분약은 먹고 났을 때 대변의 색깔이 검어질 수 있어. 그러면 4번은 까맣게 변한다. 이 말만 보면 잘못하면 실수예요. 어떤 게 까맣게 변한다 그랬어요? 소변이 아니라 대변의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자, 철결핍성 빈혈 유의사항 철분약 먹을 때 유의사항 보시고 아울러서 악성 빈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게 원인이었죠? 비타민 B 12번. 그죠? 비타민 B 12번. 그럼 비타민 B 12번을 뭐라고 한다? 호발라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부족했을 때 생기는 빈혈이 뭐다? 악성 빈혈. 무조건 암기하세요. 지금은 이제 안 된다면 암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코발라민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번이 잘 흡수 촉진되도록 서포트해주는 장기가 어떤 장기라고 했냐면 위야. 그런데 위가 비타민 B12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뭐 때문이다?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암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은 머릿속에 비타민 B12번을 떠올리고 그리고 악성 빈혈은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의심하셔야 되고 거꾸로 위암 환자는 위를 잘라냈다면 비타민 B12번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혹시 위를 잘라낸 사람은 내가 악성 빈혈이 아닐까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그럼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다른 건 필요 없는데 뭐만 필요하다? 골수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빈혈을 뭐라고 합니까? 이래 말하면 뭐라고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은 여러분 용혈이 뭔데요? 피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용혈성 빈혈은 어려운 거고 적혈구가 파괴됐다. 혈구가 파괴됐다. 이런 빈혈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피가 깨어지면 피 시체 빌리루빈, 적혈구 시체 빌리루빈이 쌓여서 황달,
생길 수 있는 게 용혈성 황달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피가 깨어져서 생기는 빈혈을 뭐라고 한다? 용혈성 빈혈. 골수 기능이 떨어져 생긴 거는 재생불량성 빈혈.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는 악성 빈혈. 심한 출혈로 생기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 그중에서 철분약은 어떤 식으로 복용합니까? 하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보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이번에는 오른쪽 편마비예요. 자, 그럼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인데 뇌졸중인가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오른쪽이 마비가 있대. 오른쪽이. 그럼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면 이 사람은 마비가 있는 손은 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말은 환자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손으로 해야 되겠죠. 건강한 손으로. 오른쪽이 마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1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물건을 두면 환자는 왼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에 두면 환자 괴롭히는 것밖에 더 돼? 오른손 마비가 있는데 그러면 물건을 어느 쪽에 둬야 돼요? 건강한 쪽에 둬야 되니까 왼쪽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분하고 내가 옆에서 서서 도와준다면 어느 쪽에 서야 될까? 건강한 쪽에 서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서는 게 맞아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보기에서 살짝 고치자. 약간 애매하게 표현이 돼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라고 하냐면 보조 지팡이를 사용해서 스스로 이동 시에는 보조자는 이라고 붙이세요. 보조 지팡이 사용 시 스스로 이동할 때 보조자는 왼쪽에 선다 보기를 그렇게 고치시라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환자 보조자는 어느 쪽으로 써야 됩니까? 하는 거는 우리 기본 간호에서 운동과 이동 돕기 할 때 살짝 언급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자, 그 부분을 발췌했어요. 자, 보시면 내용을 잘 정독해 보세요. 보조자를 그러니까 환자를 이동하는데 환자가 보조 지팡이를 사용해서 환자가 스스로가 걸어간대. 환자가 스스로 걸어간대. 그러면 이때 환자는 지팡이를 어느 손으로 짚었을까? 내가 왼쪽이 오른쪽이 불편하다면 환자는 지팡이를 어느 쪽으로 짚었어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겠죠. 불편한데 어떻게 지팡이를 짚어? 그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었을 거야. 건강한 쪽으로. 그럼 이때 환자가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굳이 건강한 쪽에 내가 설 필요가 없잖아요. 환자가 건강한 쪽인데 그럼 나는 이때 환자의 어느 쪽에 선다? 불편한 쪽에 서서 보조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오른쪽이 불편하다면 어느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왼쪽으로. 왼손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는 이 손은 건강하다고. 그러면 보조자인 나는 어디에 쓴다? 불편한 쪽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조자가 환자를 부축할 건데 키워드는 지팡이가 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자가 지팡이가 없어. 그러면 이때 환자가 지팡이가 없으면 간호조무사인 내가 뭐가 되어줘야 돼요? 지팡이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팡이는 어느 쪽으로 짚었어요? 건강한 쪽이니까 보조자인 내가 지팡이가 돼야 되니까 나는 어디에 쓴다? 건강한 쪽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5줄의 문장이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편마비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는 마비가 있어서 어느 쪽이 마비가 있을 때 어느 쪽에 서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마비가 없고 일반 손상 환자예요. 자, 여러분, 일반 손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에 뼈가 부러졌어. 근데 오른쪽에 뼈가 부러졌는데 오른쪽 아픈 쪽을 잡아주면, 부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어. 그럼 이때 손상을 입은 환자는 나는 어디에 쓴다?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손상되지 않은 쪽에. 자, 환자가 이쪽 팔이 부러졌어요. 상처가 있다고. 그럼 이쪽을 내가 부축을 하면 오히려 이 환자가 더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선다. 그 말입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3번에 보면 환자분 음식 드릴게요. 입 벌리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환자가 어느 쪽이 마비야? 오른쪽이 마비야. 그럼 오른쪽이 마비인데 음식을 오른쪽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씹어? 어떻게 씹어? 그죠? 그럼 어느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줘야 씹기가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입의 왼쪽 방향으로 음식을 넣는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문제를 고쳤어요. 문제를 고친 거에서 보시면 보조 지팡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 제가 좀 이따가 음소거 끄고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한 명씩 질문할 수도 있어. 누구시 하세요 하고 대답 물을 수 있어. 잘 들어요. 그럼 이때 환자가 지팡이를 짚는다면 환자는 어느 쪽으로 짚을까? 마비가 있는 쪽, 건강한 쪽. 건강한 쪽. 그죠? 건강한 쪽. 그럼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돼요? 건강한 쪽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지팡이가 있으니까. 나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야 되니까 5번의 문제에서 오른쪽이 불편하다 그랬으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기본 간호하고 맞물려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을 꼭 하실 것.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 여러분 저는 충분히 문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식 여러분 화면 잘 보이나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환자의 의식 수준의 분류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러이러한 의식 상태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지금도 그런 문제잖아요. 충분히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럼 환자의 의식 수준을 분류할 때는 여러분 환자 의식 체크는 환자 의식 확인은 뭘로 해야 돼요? 자, 한번 적어볼까? 의식 확인하는 거. 자, 의식 확인하는 거는 뭘로 해요? 환자분, 아니면 누구님,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게 뭐예요? 언어적 자극이죠. 언어적 자극. 언어적 자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자한테 질문하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는 거 질문이죠. 그죠? 언어적 자극. 또 하나가 뭐를 본다? 동공. 현상.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환자 의식 상태나 뇌 손상을 그냥 얼마나 입었는지 의식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자극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렇다면 환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또렷하게 말을 하네. 자기 이름이 뭔지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을 하네. 그럼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은 무슨 단계다? 명료라고 하겠습니다. 명료. 명료는 또렷한 상태를 명료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점심 먹고 지금 또 저녁도 드셨을 수도 있는데 저녁 먹고 공부는 열심히 해보고자 했으나 어때? 졸려. 그래서 졸려서 졸리지만 내 말이 들려요, 안 들릴까? 들려요. 여러분 졸리지만 내 말도 안 들리면 양심도 없지. 내 말 들릴 거야. 그럼 내 말이 들리는데 들리지만 해롱해롱해서 그냥 놔두면 또다시 잠들고 꾸벅꾸벅. 그런데 제가 손뼉을 딱
딱 이렇게 치면 또 깜짝 놀라서 눈은 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눈을 떴다가 그냥 냅두면 다시 스르르 잠드는 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졸린 상태 또는 다른 말로 기면이라고 하죠. 기면 하면 졸린 상태. 됐죠? 상태가 이제 더 나빠졌어. 더 나빠지면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환자 아까 졸린 상태 기면은요. 제가 어떤 큰 자극을 안 줘도 누구님 이렇게 말하면 들어요. 눈도 뜨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 자극으로는 안 깨요. 그럼 어떤 자극을 줘야 되냐면 키워드는 강한 자극이에요. 강한 자극. 그럼 이때 강한 자극하면 대표적으로 통증 자극. 아프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데 꼬집어 본다든지 했을 때 환자가 그때서만 깨는 거야. 그전에는 어떤 상태다? 코를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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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환자가 안 깨니까 이렇게 꼬집어 봤더니 인상을 쓰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는 무슨 단계다? 혼미 단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혼미의 키워드는 강한 자극, 통증 그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냥 냅두면 또 어떨까? 스르르 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코를 드르릉 드르릉 긁면서 대화를 지속하지 못해요. 그 단계가 무슨 단계다? 혼미라고 합니다. 자, 더 악화됐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아까 조금 전에 혼미는 키워드가 강한 자극, 아픈 자극을 주면 깨어났지. 이번에는 그런 자극에도 동작을 안 해. 강한 자극에도 동작을 안 해. 그러면 어떤 거에만 하냐면 반사적으로만 움직여요. 그럼 아픈 자극에 내가 깬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꼬집었더니 어떤 상태냐면 저의 모니터를 저를 보세요. 꼬집었더니 픽 이렇게 반사적으로. 여러분 졸릴 때 갑자기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졸리다 이렇게 놀래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적으로만 움직인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다? 반혼수예요. 그래서 반혼수 하는 거는 반사적으로 그 키워드가 들어갈 건데 봐주시고 이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식 단계가 혼수예요. 자, 혼수는 키워드가 어떤 자극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이거는 혼수는 저는 시험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어떤 자극에도 깨어나지 않아. 그 단계는 혼수예요. 그런데 반사적으로만 움직이면 뭐예요? 반혼수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극이나 아픈 자극에는 깨어나요. 반사가 아니라 깨어나요. 그건 뭐예요? 혼미예요. 그러다가 눈을 떴다가 그냥 두면 잠들어요. 뭐죠? 기면이에요. 정신이 또렷해서 따박따박 또박또박 대답 다해요. 무슨 단계요? 명료예요. 하셨죠? 다음부터는 여러분 못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때는 제가 스킵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어디서 키워드를 잡았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냥 두면 다시 잠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잠든다. 잠든다. 무슨 단계요? 기면이라고 하겠죠. 그 말입니다. 보실 것. 이번에는 5번의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뒤에도 있어요. 뒤에서는 스킵을 할 겁니다. 그럼 협심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죠?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그쪽으로 산소나 영양분이 안 가면서 심한 흉통이 생기는 게 협심증이잖아요. 그럼 이때 협심증인 건 어떤 상황일 때 잘 생기냐면요. 추운 계절에 잘 생겨요. 왜? 여러분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겨울에 추우면 심장 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추운 날씨가 되면 바로 혈관이 쪼그라들잖아.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당연히 안 그래도 좁아서 지금 그런데 혈관까지 좁아지니까. 그래서 추운 날씨 잘 생기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는 피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공부에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한다. 이런 거 없어.
다 소량씩 자주지. 그죠? 이런 답 하면 안 돼.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 호흡이 힘든데 얼음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아예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기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음물 차가운 거 갑자기 주면 더 안 되죠. X예요. 그다음에 흉통이 있는 협심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걷는다 무슨 이런 말 하면 택도 아닌 소리. 절대 안정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흉통이 발생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 맞잖아요.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다 넣어요? 설하에 투여하잖아요. 그럼 혀 밑에 넣는데 이 약은 물하고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침에 의해서 약물이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은 니트로글리세린까지는 맞는데 물과 함께 삼키게 한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여러분 한 곳에만 둬야 돼요.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해야 돼요. 분산 보관해야 돼. 왜? 언제 갑자기 흉통이 생길지 모르니까 침대 옆에도 두고 식탁에도 되고 화장대 위에도 두고 서랍 위에도 두고 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수분이 닿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에다가 넣어두면 좋겠어요. 그럼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를 뭐라고 해요? 기밀 용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빛을 차단하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가 뭐예요? 사광 용기에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냐면 1번이야. 1번이야. 일상생활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그죠? 추운 날씨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백내장 수술이에요. 백내장이에요. 눈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 수술이야. 눈 수술하고 나서의 간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 핑크색 교재 있죠? 핑크색 교재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위에 그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요점 정리 교재 3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수술 후 간호라고 돼 있죠. 중요하니까 수술 후 간호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술 후 간호는 백내장이든 그냥 눈 수술이든 그냥 수술 간호는 똑같아요. 그럼 이때 수술하고 나면 자, 그쪽 눈으로 다른 사물을 자꾸 보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수술하면 당연히 수술한 부위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내가 이 눈으로 자꾸 뭔가를 보면 눈이 피곤하잖아. 근데 눈이라는 거는 그냥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준다? 안대를 착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하세요. 제가 이제 수업 때는 안 해요. 안대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안대를 착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눈을 안 쓰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할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수술 직후는 절대 안정이에요. 그런데 수술 직후만 절대 안정이에요. 그러면 수술했는데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에 절대 안정한다? 그러면 X야. 일주일 동안은 절대 안정이 아니라 수술 직후에만 절대 안정이에요. 그리고 또 수술한 눈이 밑에 깔리면 안 좋지 않을까? 압박받으면.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아싸리 똑바로 누우면 압박받을 일이 없잖아. 앙와이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머리를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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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움직이는 거 안 좋아요.
그 말이고, 그다음에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놨어요. 자, 기침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코 푸는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다가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든다고 으악 하고 들다가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하지 마요. 그리고 또 눈을 비비는 것도 한두 달 정도는 피하세요. 그 다음에 눈에 힘 빡 주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목욕하면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살바법도 하지 마요. 자, 발살바법은 어떤 거냐면 저를 보세요. 보면 코를 막아봐요. 여러분도 코를 막아봐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봐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물어봐요. 그 다음에 숨을 들여 마셔봐요. 어때요? 코하고 입을 막아놓고 나서 숨을 들이니까 귀가 먹먹뻑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하면 압이 올라가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발살밥법이라고 하거든요. 하지 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다예요. 그러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드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운동과 이동 도끼에서도 허리를 구부린다 이런 거 답 아니었잖아. 그죠?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들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압 상승 초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들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다. 그건 좋은 겁니다. 요 말이 요 말을 적으면 좀 이상하겠다. 헷갈리겠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백내장이든 눈이든 수술 간호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요. 봐주십니다. 그럼 지금 6번에서 환자가 기침이나 코풀기를 하지 말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뭐 때문이다?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것 때문이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